안녕하세요. 오늘은 117강 육식갑자 중에서 신묘일주에 대해서 공부하자고요. 이 신묘는 까칠하지만 완벽한 신묘,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신묘가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 이게 현침살이기 때문에요. 자, 신금도 묘도 다 현침살이에요. 현침살의 특징은 일단 뾰족하다, 예리하다, 날카롭다, 예민하다, 완벽하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치면 일급수. 일급수에는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죠? 한 2급수 정도 돼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묘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격을 딱 판단할 수 있겠죠. 완벽합니다. 그리고 냉정할 정도로 까칠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어떤 공무원 타입으로 보시면 돼. 네. 그냥 사무적으로 모든 걸 처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서 제가 신묘일주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기술, 그 전문 자격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쉬운 경우죠. 일식집에 가면 주방장 있잖아요. 요리사 자격증. 그 날카로운 칼로 그 회를 이렇게 딱 쓰는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예술 같잖아요, 예술. 그게 바로 이 현침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현침살에 보면은 지장간에 갑과 을, 이 갑은 신금 입장에서 정제죠. 을목은 신금 입장에서 편제고. 그래서 이 추구하는 속마음은 그렇게 뭐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정도로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추구하는 속마음이 없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자, 12운성으로 보면은 신금이 묘를 만나면 여기 이제 절지에 있는 거예요. 12신살로 봤을 땐 장성살 자리에 있고, 대표적인 신살로 보면 현침살, 신금과 묘가 다 현침으로 되어 있죠. 또 한편 음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좀 음란하고 좀 성적인 어떤 성욕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욕일. 그 다음에 공망을 보면은 오와 미가 공망입니다. 이 원국에 이렇게 있을 때, 혹은 이제 운에서 왔을 때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운의 변화를 보시면, 해묘미는 이렇게 이제 합이 오든지, 반합이 되었을 때 이사라든가 이동, 변동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변동수. 자년에는 자묘형, 이렇게는 관제구설, 사고,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침살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침살을 외우는 방법은 갑, 오, 갑신, 신묘, 신미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자, 연상기억법이에요. 과부가 갑시 나가는 침을 맞고 신묘하고 신미하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8글자를 보시면 돼요. 여기 신이 겹쳐 있으니까 7글자만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과부가 갑시 나가는 침을 맞고 신묘하고 신미하게 나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 이제 신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자년에 이 묘하고 자묘 파가 되죠. 자묘 형살이 되죠. 이렇게 형살. 일단 관제구살하고 사고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신년이 되면은 묘신 원진이 되죠. 원진. 이 원진하고
원진하고 기문관사라고 같이 겹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묘신, 그러니까 진해, 사술, 추고, 자미, 인유, 묘신, 이게 원진이거든요. 여기 이제 기문관사는 그 중에서 인유하고, 그러니까 인유하고 자미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미인하고 자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래서 귀문하고 원진이 겹치기 때문에 이 기문관사라고 원진이 왔을 때는 신경쇠약 아주 예민하죠. 그리고 약간 정신질환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귀신이 쉽게 설명드리면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문관사라고 이 원진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원진 같은 경우 특히 부부 사이에 대체로 안 좋은 거죠. 거의 이혼하거나 주말부부 각방 쓰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년이 오면 묘유충이 되죠. 이렇게 묘유충. 이때도 사고, 수술, 가정풍파 일어날 수 있다. 가정풍파는 뭐예요? 자, 이 신묘일주에서 이 지지가 이게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자리가 묘유충이 돼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돼? 깨지는 거죠? 배우자 자리가. 그러니까 가정의 풍파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술년이 되면 묘술합화가 되죠. 화. 묘술합화. 합이 됐을 때 이성의 만남을 가져온다. 이성 만남. 그 다음에 흉년을 보시면 이건 이제 대체적으로 충이 강하니까 충이 왔을 때 흉한년이라고 보시면 돼. 정유년. 그러니까 묘유충 되죠. 을유년, 묘유충. 이렇게 흉년. 그래서 이 신묘일주가 됐을 때 보실 거는 자, 의심하고 지나친 조심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상으로 보면 낫에 베인 풀. 낫에 베인 풀이 있다. 이런 풀이 자라났을 때 낫을 이렇게 딱 친다는 거 아닙니까? 쳐. 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더 중단수로 볼 수 있어요. 중단수. 장명에서 22수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뭘 하다가 중간에 끊어진다는 건 중단수란 뜻이죠. 그래서 낮에 베인 풀 모양 중단수이기도 하다. 하늘과 지지가 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풍파가 있다. 하나의 풍파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묘가. 그리고 또 생각나는 김에 이 신묘 일주에 묘가 있으면요. 이게 이제 이 한자에서는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죠. 자, 이랬을 때 이것이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한 장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신금이나 경금으로 인해서 주위에 비견겁제가 많다. 자, 그런 경우하고 비견겁제가 많다는 것은 일단 부부관계를 의심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돌싱남, 돌싱녀, 노처녀, 노총각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즉 비견겁제가 많다는 건 고집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상대편한테 배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우자가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견겁제가 강할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묘자가 있을 경우, 또 한 가지는 연주 기준에서 이 자리에 공망이 걸려 있을 때, 그렇게 여러 가지 걸리는 걸 우리가 중중하다고 그래요. 중중해요. 이런 경우는 100%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살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실 때도 그것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다른 조건도 대입해서 그것이 안 좋게 딱 맞아떨어지면 그때는 그걸 확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현침이 강함으로, 현침이 2개 있잖아요. 아래 위로. 강함으로 활인하고 적덕, 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과 육신의 신상에 닥칠 화액을 면하게 된다. 그렇게 이렇게 까칠하고 완벽한 어떤 가족이 있다는 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말을 않지만 이런 현침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어떤 몸에서는 어떻게 돼? 살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 아주 예리한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안 해도 뭔가 느낌상 또 이렇게 딱 차가움을 느끼는 경우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현침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살이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돼?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이렇게 상대편한테 이렇게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 친근감을 가주시는 거. 예, 그걸 노력하셔야 돼. 그래서 예리하고 이 세심한 어떤 기술에 적합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의사, 간호사, 친구사. 그 다음에 또 의사 중에서도 한의사 같은 경우는 침을 많이 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뾰족한 걸 뭐 쓴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제 평론할 때 현침이 있는 그 평론가는 어떻게 돼? 평론할 때 상대편 가슴을 후벼 파는, 그렇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현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사주 원국에 이렇게 써 있을 때 이런 글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성격이 완벽하고 까칠하고 냉랭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주위에 많이 모일 수가 없는 날카로운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다른 동물에 접근을 못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여명에서 남자가 작첩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사주 유형을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일주에 지금 이제 일주 공부하는 거니까 신묘일주가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신묘일주에서 보면 남자 사주에서 신금 입장에서 인성이 지금 진하고 무토하고 두 개가 있죠. 인성. 그 다음에 식신. 요 하나 있죠. 자, 이렇게 인아웃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으면 이렇게 나름대로 기가 잘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지금 이렇게 재가 많죠. 인묘진 방합으로 목기운이 강하게 지금 어떻게 발동이 되죠. 그럼 이 사주가 지금 보면은 신약한 사주죠. 하나, 내 편 두 개 하고 금이 지금 하나 있죠. 이 지금 신약한 사주에서 재가 이렇게 강하게 발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좋죠? 안 좋은 운이죠? 요 목 기운이. 예. 그렇게 해서 보시고, 이 사주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교육자인데, 교육자. 교육. 자, 여기 또 교육인자도 되죠, 묘가. 교육자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어떻게 돼? 이렇게 누구 오는 것도 싫어하고, 어디 찾아가는 것도 싫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완벽하니까. 자, 남들이 쉬어야 되는데, 어딜 내가 방문한다는 그 자체도 그쪽을 배려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대편이 내가 쉬는 데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겠죠. 그걸 뭐 말로 싫어한다고 하겠습니까? 표정이라든가 어떤 몸에서 나오는 기운에 의해서 상대편을 느끼죠. 네. 그래서 아주 완벽하지만 인간미는 떨어진다. 이제 그런 선생님 스타일로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여자 사주에서 신묘일주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 사주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대표적으로 현침살이 많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간호사 사주, 간호사.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현침살이 잘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자기 뭘 하든지 간에 자기한테 주어진 일은 완벽하게 처리한 분이에요. 수간호사.
그야말로 사주, 우주가 나한테 준 달란트를 그대로 쓰고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님은 굉장히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고. 왜? 자기 타고난 발달된 어떤 달란트를 그대로 쓰고 있는 사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까칠하지만 완벽한 신묘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딱 기억하실 거는 요걸 기억하셔야 돼. 과부가 값이 나가는 침을 맞고 신묘하고 신묘하게 나왔다. 아, 요게 현침살이구나. 현침살이 있으면 사람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다. 그 대신 까칠하다. 사람한테 여유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이 그렇게 미인이고 완벽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리하니까 상대편이 접근하기가 어렵죠. 경금은 어때요? 조금 무디면서 인간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 같잖아요. 네. 술로 치면은 요 신금은 양주, 경금은 막걸리로 보시면 돼. 막걸리.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해요. 그래서 오늘은 신묘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벌써 4월이네. 4월 3일 금요일 날 강의할 일주를 하나 뽑겠습니다. 또 다시 토끼를 만났네. 자, 4월 3일 날 기묘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무패로 모십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면 열심히 제가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학습 자료도 이렇게 무한 리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